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재역전된 건데요. 현재까지 개표를 보면 270을 채워야 하는 선거인단 확보에서 바이든이 253, 트럼프가 213입니다. 선거인단 11명이 걸려있는 애리조나에서 바이든 승리가 유력합니다. 폭스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은 이미 이 애리조나를 바이든의 상징 파란색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러면 264, 6명이 모자른데 딱 그 수에 맞는 네바다에서 바이든이 앞서 있고요. 개표가 남아있는 표도 바이든한테 유리한 우편 투표입니다. 여기까지 이긴다면 270을 딱 채워서 다른 지역을 더 볼 필요 없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표가 끝나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이든, 먼저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경합주는 4곳. 현재 바이든은 네바다와 애리조나 2군데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갈수록 격차가 줄고 있고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던 조지아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0.5%포인트 차이까지 따라붙었습니다.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현지 언론들도 조심스레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So the Biden campaign is just looking across that 270 mark. They just need to cross that finish line. They are feeling quite confident that they will. How quickly that happens remains an open question. 잠정 투표율은 120년 만에 최고인 66.8%를 기록한 가운데 바이든 후보는 벌써 7천만 표 이상을 얻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한 바이든 측은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도 약속하며 사실상 당선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 등 4개 주에서 모두 승리하는 경우인데 개표 후반인 지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이대로 개표를 끝나게 할 수 없다면서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우편 투표로 역전당한 지역 또 우편 투표를 더 개표했을 때 역전당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개표를 중단하거나 재검표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마법같이 승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 후보에 역전당하기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펜실베니아는 개표 감시가 불가능하다. 비밀리에 표가 대량으로 버려졌다며 개표 과정에 대한 의심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즉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We have no idea if they really are ballots. We have no idea if they're signed, if they're postmarked properly, if it isn't just the same person who submitted 100,000 ballots. 트럼프 아들은 공식 회견을 자청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Guys, this is fraud. This is absolute fraud. They're trying to cheat us out of it because they know it's their only path to victory. 트럼프 측은 바이든이 막판 역전한 미시간주와 접전 중인 조지아주에서도 개표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또 0.6%포인트 차로 바이든 후보가 앞선 위스콘신에선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1%포인트 이하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위스콘신 주법을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주들은 선거와 개표가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Here in Wisconsin, election officials are doing their due diligence to ensure Wisconsin has a fair and accurate count and are working through the steps of Wisconsin's certification process.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른 소송전에 나선 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려는 작전이란 해석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6, 진보 3수로 보수가 다수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연전을 의미하는 거죠. 예. 시간이 걸려서 계속 선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떤 후보도 270명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예. 이 상황을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아마 바라보게 될 겁니다. 최악의 경우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선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당선자를 선출하는 연방의회에 트럼프 측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1월 6일까지 당선자가 결론나지 않으면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하원이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개표의 흐름을 보면 역전의 재역전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표심을 공개하지 않던 이른바 샤이 트럼프 표가 개표 중반 역전을 만들어냈다면 우편 봉투 안에 담겨있던 이 반 트럼프 표심이 개표 후반에 재역전을 만든 겁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개표 초반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란듯이 깨고 바이든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이길 것으로 예상됐던 대형 경합주 플로리다를 가져가며 승기를 잡은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Donald Trump has carried the Sun Belt. He's won Florida. He has likely won Georgia. He seems very close to North Carolina and is trending towards a win there as well. 그런데 개표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트럼프가 위기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락을 가를 핵심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미시간주 등 러스트벨트에서 잇따라 역전당한 겁니다. Now let's start with the state of Wisconsin. 10 electoral votes there. Joe Biden now leading by 20,000 votes. This state flipped overnight. 현장 투표보다 늦게 열리기 시작한 우편 투표함에서 바이든 지지표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이니아. 이곳 역시 한때 트럼프가 바이든을 10%포인트 이상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편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펜실베이니아의 판세도 급변합니다. And there are 3 million millions of mail-in ballots that are being counted, and that takes longer than the way we used to do it with the standard in-person voting.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의 격차는 2%포인트대로 좁혀졌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75만 표의 우편 투표가 여전히 미개표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승리할 걸로 예상됐던 조지아주 역시 뒤늦게 우편 투표함이 열리면서 0.5%포인트 차이의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우편 투표는 9만 표 정도에 불과하지만 워낙 초박빙 접전이라 전부 열어보기 전까지 승자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 밤샘 개표 작업에 나섰습니다. About 3,000 per hour, is that safe to say? That's close to that. And I know there's a lot going on. 대선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견했던 것만큼 바이든이 쉽게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숨어있는 트럼프 지지자들, 이른바 샤이 트럼프가 여전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최종 승패를 가른 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유권자가 선택한 우편 투표, 봉투 안의 표심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선자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누구를 대입해서 말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바이든의 당선이 유력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나 경제 또 산업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을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바이든 정부라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세영 기자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집권에 성공하면 비상식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I'll be a president who will stand with our allies and friends and make it clear to our adversaries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is over. 그러나 동맹을 존중하는 바이든이 오히려 중국 견제 역할을 다하라는 압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말 방한한 바이든 부통령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이 좋은 베팅인 적이 없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관례를 깨고 먼저 방중하는 등 친중국 성향을 보이자 대놓고 비판한 겁니다. 면담 직후 강연에선 청중을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미국의 기여를 강변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still support to the tune of billions of dollars without complaint 28,500 of our sons and daughters standing side by side. 북미 협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선거 기간 바이든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깡패라고 부르며 히틀러에 비유했고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면서도 조건을 먼저 내걸었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으로 정상끼리 문제를 푸는 탑다운 방식보다 전통적인 실무 협상을 중시합니다. 이렇다 보니 북미 협상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현재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강경 입장을 내비칠 경우 열병식 때 공개한 신형 ICBM 등을 발사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떨어질 때 북한이 택했던 것이 그 전략 도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할 필요가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대비해 미국 측이 대북 정책 검토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개표 상황이 엎치락 뒤치락하자 금융시장도 여기저기에서 출렁거렸습니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 경제, 특히 어떤 분야 산업에 영향을 줄지 가늠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바이든 후보 쪽으로 승기가 기울자 우리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어제나 트럼프가 우세하던 소식에 10% 안팎으로 폭락했던 신재생 관련주 등이 단숨에 하락폭을 회복한 겁니다. 바이든 후보가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만큼 관련 우리 기업들도 혜택을 볼 거란 기대에 섭니다. 오늘 코스피는 4개월여 만에 2% 넘게 오르며 2,400선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석 달여 만에 가장 많은 1조 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선거라는 이벤트가 제거되면서 투자자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바이든 후보 당선은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걸로 평가됩니다. 한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내년 우리 수출은 기존 전망치보다 2.2%포인트 늘고 경제도 최고 0.4%포인트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대규모 경기 부양을 예고한 만큼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늘 수 있는 데다 트럼프 때보다 보호무역 압박이 줄어 수출 여건도 나쁘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제 회복은 그 자체로 우리 경제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부분을 포함해서 상당히 급격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시기와는 다른 우리 기업들의 좀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이든이 당선돼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될 전망인 만큼 둘 사이에 낀 우리에겐 기회인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산 과정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 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미국 지도자가 장기간 확정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에도 불확실성이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 지난 2000년 미 대선 재검표 사태 당시 코스피는 약 한 달 새 10% 가까이 하락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